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랑랑입니다. 자, 오늘은 이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 혹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질문들의 요지를 살펴보면 투자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죠? 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지속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다 제각각이고 또 목표 또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아는 지인이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었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식으로 시작하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은퇴할 시기가 가까우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으로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 놓고 싶다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처럼 시작하는 방식과 관심 있는 종목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결코 그 시장만으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겸 오해가 뭐냐면 바로 대박이라는 두 글자거든요.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나에게 안겨줬을 때 그것을 보고 대박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대박을 바라면서 시작한다면 그 끝까지 온갖 스트레스와 실망감을 안은 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재테크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돈 계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에 따른 기대 수익이 얼마인가 미리 계산하고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 가는 거지, 그 어떠한 요행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대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거죠. 당첨되기만 하면 바로 시세 차익으로 몇 억 정도는 확보한다, 이런 건데, 그런 건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돈이 있는 기성세대들을 위한 투자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는 단계라면 야금야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야금야금 내 재산을 늘려 나가야 하는 건데, 대박이란 건 이 투자를 지속하면서 나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나 스스로 막 저 앞에 이상한 허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투자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대박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심하고 또 의심해봐야 됩니다. 차라리 그런 건 안 하기를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은 없지만 좀 제대로 재테크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를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지속에 있어서 자본금이라든지 꾸준한 수입이라든지 가족들의 지지, 대출 여부 등등 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또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투자 마인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이죠. 마인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정립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2억짜리이고 수리 좀 되면 2억 1,500 정도를 받는데, 우리 집이랑 똑같은 구조 평수의 옆집이 1억 8천에 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소에 바로 연락해서 그 통화 끝나자마자 계약금 넣을 수 있겠어요? 자,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한 사람과 그리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내가 우리 집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평소에도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공인중개소를 뭐 여러 번 들락날락 거렸다라고 한다면 생각하겠죠. 어라, 1억 8천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인데 왜 그렇지? 아, 분명한 뭐 사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바로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소에 연락을 해서 이유를 묻겠죠. 근데 이게 경험을 몇 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큰 사유는 없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급해서 라고 이제 대답을 들을 거고, 아, 실제로 그런 사유들이 가장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다면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계약금을 넣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머뭇머뭇거렸던 분들은 그 매물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혼자서 왜 이렇게 싸지? 생각하다가 뭐 큰 하자가 있겠지 혼자서 결론 짓게 되고 나중에 돼서 또 아쉬워하겠죠. 투자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회가 누군가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그 기회가 존재할 때 그것을 포착하고 잡아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 나는 어느 정도 투자 마인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시세를 완벽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바로 사기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쉬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부터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집 시세부터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집보다 조금 더 큰 혹은 조금 더 작은 평수를 한번 또 살펴보고, 우리 아파트 단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한번 조사해보고, 이렇게 조금씩 넓혀 가시면 돼요. 재테크란 게 어려워야 재테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쉽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개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들을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본인들에게 맞는 정답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정립이 되어 있다면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다른 분들보다 분명 한 발자국 앞서서 그 물건들을 낚아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을 정리하자면 투자는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종목으로 시작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요소에는 투자 마인드라는 게 있다. 이건 처음부터 내 안에 있을 리는 만무하고 점점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포인트가 바로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거든요. 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 어려운 것들보다는 쉬운 우리 집부터 시작하자라는 거고요. 네, 이상 저의 소견이었고요.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